네, 2022년 12월 5일 이정훈입니다. 화물연대와 민노총의 총파업, 월드컵,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1월 24일부터 화물연대가 총파업 들어갔던가요? 11월 29일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싸움이 커지고 있는데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생겼습니다. 지난 12월 3일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이 기적적으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탈락할 줄 알았는데 포르투갈을 극장골을 넣으면서 2대1로 이기면서 정말 운 좋게 다득점으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송을 보니까 계속 월드컵으로 덮이기 시작하더만요. 화물연대는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죠. 12월 5일 서울행정법원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업무 개시 명령 처분 취소 청구를 했습니다.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한 명의 명의로 했습니다. 집단 명의가 아닙니다. 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문자 메시지로 업무 개시 명령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는 청구를 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와 제10조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는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29호 강제노동을 하지 말라. 또 87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을 보호하라를 위배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화물연대는 사실 지난 6월 달에 파업을 했다가 이번에 또 파업이죠. 이번 2차 파업은 정부와 정치권 때문이다라고 주장합니다. 6월 달에 1차 총파업했을 때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정부가 약속했는데 이행되지 않았고 국회 논의도 지지부진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은 신중하게 추진됐어야 되는데 국토부 장관은 불법, 엄단, 처벌 같은 위협적인 단어를 쓰면서 위협적으로 발령됐기에 취소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민변의 노동위원회 등과 같이 연대해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리고 특이한 요청을 했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달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좀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 해석은 간단합니다. 아무도 화물연대 총파업에 아무도는 아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왜?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이 16강에 진출했습니다. 화물연대 뭐 하든 말든 월드컵 뉴스가 훨씬 재밌습니다. 왜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게 개입을 요청했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는 송두환 대법관이 하고 있죠. 송두환 씨는 사법연수원 12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문 대통령 정권 말기인 21년 9월 달에 국가인권위원장이 됐죠. 국가인권회가 좀 들어와서 좀 말려달라 이러고 있습니다. 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경사노위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화물연대 위원장이 이봉주인데 이봉주 위원장이 김문수 위원장을 만나서 원희룡 교통부 장관이나 안되면 차관과 얘기할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답니다. 이러한 거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 위원장은 원 장관하고 통화했더니 원 장관은 대화한다고 더 내놓을 게 없다 라면서 거절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위원장은 이봉주 위원장에게 선복귀 후대화를 제안했는데 이봉주 위원장은
총파업할 때는 조합원 70%의 지지를 받았다. 복귀할 때도 조합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는 그게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화물연대는 최병욱 국토교통부 노조위원장, 국토교통부에 정부 공무원 노조가 있는 모양이죠. 거기 노조위원장 주선으로 만난 것이지 화물연대가 먼저 만나자고 요청한 것은 아니다라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상당히 강경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경한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죠. 네. 어떻게까지 나가느냐. 윤 대통령은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비공개 청와대 대통령실 참모와들과의 회의에서 핵은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해왔다면 지금처럼 북핵 위협에 처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화물연대도 마찬가지다. 불법과 폭력에 굴복하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박수를 짝짝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정청래. 자국 국민을 핵폭탄에 비유하는 반국민적 망언이다 그랬습니다. 자국 국민의 죽음을 외면한 문재인 정권, 서훈 안보실장, 서욱 국방부 장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국 국민이 핵폭탄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이 문제라는 거죠. 대통령실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운송을 거부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유가 보조금 지급을 유예하거나 빼겠다. 그리고 특정 차종 화물차에 대한 등록제 전환이나 허가 요건 완화 등도 완화를 해서 그 특정 차종 화물차에 대해서는 더 많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현재는 시멘트 운송 차량에 대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지만 유조차에 대해서도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겠다. 네, 계속 정면승부로 갑니다. 이런 와중에 민노총이 총파업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 지하철 노조가 지금 일단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지금 민노총은 화물연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총파업을 하고 있는데 계속 바람 빠지는 소리가 푹푹 나요. 아주 웃기는 사건은 화물연대가 일으켰어요. 화물연대 전북지부 사람들이 도박을 하다가 걸렸습니다. 11월 24일부터 이들이 파업에 들어갔는데 12월 5일날 화물연대 파업 천막 안에서 훌라라는 카드 게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10명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이거 뭐야?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자, 화물연대는 아까 이봉주 위원장이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만나서 교통부 장관 만나게 해달라. 뭐 자기들은 아니라고 부정하지만 뭔가 지금 애를 쓰고 있죠. 근데 정부는 너 복귀해라. 계속 강경으로 나가고. 그런 와중에 지도부는 쩔쩔매고 있는데 밑에서는 도박을 하다 걸렸습니다. 근데 그 상급단체인 민노총은 총파업을 지시했는데 그 하부단체 중에 하나인 서울시 지하철 노조는 파업을 철회하고 뭐 엉망진창으로 꼬이고 있습니다. 네, 화물연대를 시작으로 노조가 나서서 윤석열 정부 보수 정권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와해돼 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를 이용한 윤석열 정권 탄핵도 와해돼 가고 있습니다. 전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 운이 좋은 사람이다. 운이 좋으니까 작년 6월 달인가 국힘당에 입당하면서 불과 3월에 선거했으니까 6, 7, 8, 9, 9개월 만에 대통령이 돼버렸죠. 뭐 거의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0.7%밖에 못 이겼는데 석 달 뒤에 있었던 지방선거까지 이겨버렸어요.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지율이 아주 일찌감치 20% 떨어졌기 때문에 20% 이하로는 안 내려가거든요. 아무리 해도 안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망가질 것도 없으니까 근데도 뭐 권력이 휘청한 건 아니니까 지금 밀어붙이기 시작하니까 지지율도 올라가고 반대로 좌파들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좌파들은 문재인에 이어서 이재명이라고나 아바타를 세워서 자기들은 정권을 못 잡으니까 하려고 했는데 그 구도가 무너졌고 그래서 조기에 윤석열 정권을 붕괴시키려고 갔다가
뭐 이것도 도전 저것도 도전 하는 데마다 안 되는 겁니다. 김의겸이 앞장섰다가 뭐 누가 나섰다가 다 지금 헛발질이죠. 다는 아닌데 계속 헛발질입니다. 그런데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갔는데 대한민국 축구가 운 좋게 16강을 가버리니까 월드컵 연기가 확 살아났습니다. 월드컵. 만약 한국이 더 16강에서 8강 간다면 뭐 화물연대는 뭐하든 국민들 관심은 확 줄어버리죠. 화물연대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드릴게요. 대한민국의 기술 수준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화물연대 사람들은 이제 시멘트 뭐 레미콘 뭐 이런 거 싣고 고속도로나 이런 데 달리지 않습니까? 지금 차들이 자율주행 차가 제법 나와 있습니다. 저도 한 번은 타봤어요. 어디서 달리냐? 고속도로나 대로에 오니까 자율주행 하더라고요. 저 겁이 좀 나긴 하는데 핸들 놓고 아무것도 안 밟고 서로 대화를 해도 돼요. 가만히 보니까 앞차와의 거리를 자동 인식하고 해가지고 앞차가 빨리 가면 나도 왕 달리고 급정거하면 나도 급정거해서 기름은 많이 먹겠더만요. 근데 이게 현대 기술에 따라가기 때문에 사고는 거의 안 나겠구나. 옆에 오는 것 하는 것도 다 알아차리고 가더라고요. 화물연대의 파업이 길어지면 사람들은 해결책을 찾습니다. 제 상상은 이렇습니다. 자율주행 트럭을 만들어서 판매하겠구나. 사실 화물 자동차들이 안전운임제 어쩌고 하는 게 이 고속도로 달리다가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많잖아요. 자율주행하게 되면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게 되면 이 사고는 굉장히 줄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맨 앞에 운전사가 한 명이 타서 자율주행하고 이 화물 트럭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동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무인차가 쭉 꼬리를 물고 고속도로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자율주행에서 어려운 거는 주차하는 과정이 어렵습니다. 그때만 이제 어느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면 사람들이 나와서 운전하는 걸로 가게 되면 화물차 노조원들 굉장히 직장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굉장히 영특하기 때문에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을 보면서 자율주행 트럭에 대한 수요가 생길 것이고 개발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일자리를 놓치는 거죠. 지금 정부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로 인해서 일자리 놓치는 걸 떠나서 구조적으로 자율주행 차 제도가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 자율시장, 자동차 시장에 빨리 진출하면 우리나라 경제력이 오히려 커지죠. 나쁜 건 아니에요. 해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근데 여기에 민노총은, 지금 우리나라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은 귀족 노조죠. 상당히 귀족 노조죠.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포스코에서 민노총 탈퇴하고 하는데 그들은 민노총 대기업 노조 받았고 대기업 노조 위한 활동도 안 하면서 자기들 민노총 사람들 먹고 사는 거나 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화물연대와 민노총 파업과 월드컵과 자율주행을 잡았습니다. 화물연대는 스스로 자기의 눈을 찌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이라고 하는 노력은 계속 진행돼야 됩니다. 노조가 언제까지 대한민국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과 이재명 뒤에 숨어있는 주사파, 그 문재인과 이재명의 범법행위를 잡아서 구속으로 가게 되면 그들은 그 그늘 밑에 숨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을 속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운동권 세력 중에서도 스카이 출신들은 처음에 노동운동 하다가 정치권으로 거의 이동했죠. 서울의 주요 대학. 그러니까 나중에 남은 이류 출신들이 지금 민노총 뭐 이런 데 이끌고 있죠. 미안한 얘기지만. 이제 그런 세력들을 없애야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 두 세력이 북한 핵처럼 우리를 위협하는 겁니다. 두 세력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김정은을 제거해야 됩니다. 북한 핵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북한을 제거하지 않으면 또 이런 세력이 또 나옵니다. 궁극적으로는 김정은 제거, 북한 정권 제거, 통일은 그 다음 문제고, 북한 문제도 제거하고 이 사회에서 암약하는 주사파 세력하고
과격 노동운동 세력을 잡는 것이 이번 화물연대 파업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확고하게 지금 밀고 나가고 있죠.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로 들어가고 또 월드컵이 어떻게 신의 조화를 부릴지 모릅니다. 한국이 8강, 4강 가면은 아이고.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 운이 좋다. 제가 몇 차례 나용 대검 얘기했었죠. 이러니 운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틀리더라도 재미있거든요. 월드컵과 화물연대, 자율주행 자동차 오늘의 주제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